자, 오늘은 이제 이게 2차 영상, 3차 영상이겠죠? 자, 모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모음은 엄마란 뜻이에요. 어미 모자를 써기 때문에 엄마란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모음은 혼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홀로 발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자음과 반대로 방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모음은 이렇게 이제 혼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모음에서 가장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글자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이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아가 있으면 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얘는 없는 거고 이 친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음운으로 따졌을 때는 자음은 없는 거예요. 음원은 모음만 일일께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받침에 이응이 있다고 하면 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에 있는 요건 이응인 경우에 자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안양인데, 안양역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응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안양역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안양역 이렇게 읽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뒤에 이제 변동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안양역이라고 읽을 건데 이 앞이 원래 없는 건데 이걸 표기를 안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없는 걸 채워주는 느낌으로. 자, 이거 내 생일이 11월 8일이라 그랬죠. 11월 8일을 이렇게만 쓰면 이상하니까 여기다 이응을 임의적으로 채워주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음은 아까 이제 자음의 분류는 크게 우리가 뭐 소리의 세기, 소리의 방법, 소리의 나는 위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모음은 우리가 분류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혀의 위치,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앞뒤의 위치, 그 다음에 혀의 높이, 혀가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분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 대건이가 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로 얘기해요. 대건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로 얘기하면 대건이는 얘를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혀를 뒤로 넘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거나, 대건이가 애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로 얘기한대요. 대건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건이는 혀를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또는 대건이가 위를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이로 발음한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많이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쌍인 설명들도 쌍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제 저모음 정도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모음에서는 혀를 아래로 내린다라는 설명보다는 혀를 아래로 내렸으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는 설명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단모음이에요. 우리가 단모음이라는 얘기는 모음이 한 개만 있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단모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개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키, 위, 제, 외,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울 수 있어요. 야, 나 샐러드에서 키위 제외해줘. 나 키위 싫거든? 그럼 너 뭐 먹을 거야? 나는 뽀로로라. 금붕어가 좋아. 나는 금붕어 줘.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워두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단모음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모음은 그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반모음이라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모음이라는 건 한글 맞춤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음운 변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국외음화는 이가 붙거나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모음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반모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모음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볼게요. 설명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아예 이쪽으로 넘겨서,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럼 반모음이라는 녀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반모음은 반만 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모음이라고 하고, 모음 아야어여,
내가 자음이라고 할게요. 기억 니은. 자, 반모음은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교집합의 형태를 띠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왜 굳이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피자빵이라는 게 있어요. 피자빵은 피자면서 빵의 성질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애매하게 이게 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니거든. 근데 피자빵은 빵의 성질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빵집에서 파는 거예요. 피자집이 아니라. 반모음도 이게 모음의 성질이 좀 더 크게 보여져요. 왜냐면 생긴 게 모음이니까.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반자음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이 반은 모음인가 반은 자음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얘기는, 반모음은 모양, 형태는 모음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반모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 두 개는 그냥 같은 녀석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반모음, 그러니까 모음의 형태, 생긴 게 모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요런 식으로 거주는 건 반모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 그러니까 자립의 성질이죠. 아까 모음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데 자음은 혼자 쓸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질은 자음처럼 혼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모음은 커피에서 얘기하는 토핑 같은, 예를 들면 그 커피 먹으면 우리 막 라떼 같은 거 먹을 때 프라푸치노 위에 휘핑크림 올려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간 휘핑크림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선 사용 안 하죠. 혼자서 휘핑크림을 막 입에 짜놓진 않으니까 혼자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누군가랑 같이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긴 거는 모음 같아서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반모음은 우리가 하향식 이중모음이 있고요. 이중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을 결합해서 이제 모음이 두 개예요. 하향식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반모음 설명하면서 이중모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향식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음이 두 개겠죠. 모음이 두 개인데 얘는 반모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단모음이 오는 거예요. 아까 단모음이 몇 개 있었냐면 10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10개가 다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향식이라는 얘기는 반모음이 먼저 있는 거고 하향식이라는 얘기는 반모음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하향식 이중모음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단모음, 을을 붙인 다음에 반모음 체크 이렇게 해줘요. 붙여서 만드는 의이라는. 자, 지금 내가 발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의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의라는 글자는 사실 모음을 두 개를 아주 빠르게 발음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게임할 때 콤보 같은 거야. QW 막 엄청 빠르게 누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서든하는 친구들은 패줌 같은 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두 개를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단모음은 앞에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단모음은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혀가 움직이진 않는데 이중모음은 모음을 두 개 얘기하기 때문에 혀가 움직여요. 의이. 앞에 있는 이제 표로 들어가서 보면 의라는 말을 하려면 내 혀는 여기 있다가 이. 그럼 어떻게 돼? 의는 혀가 앞으로 움직여요. 자, 지금 이거 잠깐 멈추고 발음하면 돼. 의 앞으로 움직이지. 의. 자, 그래서 모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는 얘기고. 그럼 상향식 이중모음은 뭐냐면 상향식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반모음에 아까 종류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자, 그래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먼저 이 계열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오나 뭐 예를 들면 우나 어나 이런 녀석들을 넣으면 돼요. 자, 이, 오 하면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잖아. 이런 글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발음에 관련된 얘기니까 발음해 보시면 돼. 이오 빨리 하면 돼. 이오 그럼 요가 돼요. 그러니까 요라는 글자를 사실 잘 분석하면 이하고 오로 되어 있더라. 자, 이유도 유가 되거든요. 억지가 같겠지만 이유 하면 돼. 그래서
요나 유나 야나 여 이런 글자들은 사실 반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H2O를 물이잖아, 물을 분석하면 H랑 O가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실제로 분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보고 야 여기는 헬륨이 존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제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를 분석하면 이라는 글자 들어있어요. 자, 오, 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랑 우도 오랑 우를 일단 먼저 갖고 와요. 오를 예를 들면 갖고 온 다음에 반모음 먼저죠. 상향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를 붙이면 와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빡센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중모음이라는 건 반모음 2개와 단모음 10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야나 여나 뭐 요나 유 같은 글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와나 왜, 워, 왜 이런 글자들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반모음 E 계열은 J 계열이라고 표기를 하고 반모음 O 계열은 W 계열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내신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꼭 우리가 상향 하향까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해야 되지만 반모음이라는 게 있고 이게 들어가면 이중모음이 된다. 반드시 꼭 무조건 엄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분절 음운, 이거는 이제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비분절 음운은 암기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만 나오게 될 건데, 이거는 한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알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길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제 길게 발음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하늘에 내린 눈은 길게 발음하거든요. 그리고 내 눈, 아이는 이제 짧게 발음해요. 근데 한방눈이 되면 요건 알아야 돼요. 한방눈이 되면 긴 음이 짧은 음으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원래 길었던 소리가 첫 번째 글자, 첫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 이하로 오면 길이가 짧아져요.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벌 있죠, 벌. 윙. 얘는 길게 발음하거든요. 길게 발음은 이렇게 해줘요. 근데 여왕벌이라고 하면 짧게 발음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다란 말은 짧거든요. 짧았던 말이 줄어들면서 길어지기도 해요. 또는 감다라는 말, 눈을 감다라는 말인데, 감다라는 말은 긴 소리인데 뒤에 이렇게 어미가 붙으면서 짧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장음화, 또는 단음화라고 하거든요. 뭐 이럴 때 피사동이 이제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면 이 파트는 이제 살짝 외워두셔야 되고, 한글 맞춤법이나 이제 여기 음운이 이제 내신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건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제 시험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나오게 될까? 그럼 자음모음 합치면 진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대건이가 멍멍개로 얘기하는데, 이제 모음에서 따지면 이렇게 발음하려면 이제 뭐 혀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물어보게 될 거고요. 얘네들의 설명, 예를 들면 전설모음이라는 말이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이런 설명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소리는 파열음입니다. 파열음이면서 예사 소리다. 그 다음에 둘째 소리는 모음이겠죠. 둘째 소리는 전설 모음이면서, 그 다음에 중모음이면서, 그 다음에 원순 모음이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소리는 이제 받침이겠죠. 셋째 소리는 예를 들어 마찰음, 마찰 그것도 했으니까 비음이라고 할게요. 비음이다. 뭐 비음 중에 뭐 어디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뭐 비음 중에 뭐 두 입술 소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까지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하나를 고르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진짜로 많이 나오고요. 뭐 내신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 표를 주는 선생님이고, 표를 아예 안 줘서 암기해서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제 표를 반드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음입니다.